자, 여기 그림 한 점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풍경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운명, 한 시대의 욕망, 그리고 끝내 비극으로 끝나버린 어떤 꿈에 대한 기록이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 묶인 꿈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447년의 어느 봄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평화롭게 시작되죠. 조선의 한 왕자가 너무나도 생생해서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꿈이 사실은 비극의 서막이었다면 어떨까요? 꿈을 꾼 지 불과 6년 뒤 그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오늘 슬라이드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꿈을 꾼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꿈의 주인, 바로 안평대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왕자가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고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죠. 뭐랄까, 15세기 조선 문화계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정말 기이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왼쪽을 보니까 길이 꽉 막힌 들 험하고 거친 산이 버티고 서 있고요. 오른쪽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복숭아꽃 계곡이 쫙 펼쳐져 있었던 거죠. 이 강렬한 대비가 그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가 남긴 말이 바로 이겁니다. 현실은 막혀 있는데 꿈은 열려 있었네. 와, 이 한 문장에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그가 처한 정치적 현실의 답답함, 그리고 그가 갈망했던 예술과 이상의 세계, 그 모든 게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죠. 안평대군은 이 꿈을 그냥 꿈으로만 남겨둘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든 이 꿈을 현실 세계에 붙잡아두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불러요. 그리고는 꿈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기 전에 단 사흘이에요. 딱 사흘 만에 자신이 본 걸 그려달라고 정말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산의 높이가 어땠고, 시냇물은 어디로 흘렀고, 심지어 집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까지. 꿈을 그림으로 박제하려는 이 절박함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안견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림이 완성된 후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꿈은 전하의 것이나 길은 붓이 대신 찾았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꿈을 베낀 게 아니라 화가 자신의 예술적 해석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안견의 붓이 만들어낸 그 세계, 그림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그림이 왜 그렇게 비극적인 예언이 됐는가? 그 비밀이 바로 이 독특한 구성에 숨어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림 왼쪽은요, 아주 거칠고 위압적인 현실 세계입니다. 꾹꾹 눌러 그린 듯한 저 산이 당시의 치열한 정치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죠?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부드럽고 아름답고 비현실적이죠. 바로 안평대군이 꿈꾸던 이상향, 예술의 세계인 겁니다. 한 폭의 그림 안에 절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세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이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가이자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 57살의 김종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이 그려질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젊은 왕자의 그 흥분 속에서 뭔가 불길한 징조를 읽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말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꿈은 길을 보여주지만 길을 걷는 것은 살아남는 자입니다. 이건 그냥 조언이 아니었어요. 예술에 취해 있는 왕자에게 곧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정치 현실에 대한 아주 섬뜩한 예언이었죠. 그림이 완성된 그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안평대군 혼자만의 꿈이 아니게 됩니다. 이 그림이 하나의 거대한 문화 플랫폼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평대군이 당대 최고의 학자 21명을 싹 다 초대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자, 여러분의 감상을 시로 넘겨주시오 한 거죠. 그림 한 점이 그 시대의 지성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거대한 토론의 장이 된 겁니다. 여기 학자 이계의 말이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림은 이미 꿈을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자기 꿈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림이 이제 안평대군의 꿈이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의 욕망과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 반응도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누구는 도교의 낙원을 보고, 누구는 불교의 다른 세계를 보고, 정치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연로라는 학자가 던진 한마디가 좀 불길합니다.
왼편 현실의 산이 너무 큽니다. 어때요? 꿈의 세계를 짓누르는 저 현실의 무게가 그 역시도 본 거겠죠.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맙니다. 아름다웠던 꿈의 세계가 현실의 칼날 앞에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그림이 그려지고 딱 6년 뒤입니다. 1453년 안평대군의 형, 바로 그 수양대군이 피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계유정난이에요. 김종서가 가장 먼저 살해당하고 안평대군은 영모죄로 몰려서 결국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 속의 그 은유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왼쪽에 있던 그 거칠고 위압적인 현실의 산이 오른쪽에 있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의 계곡을 그냥 통째로 집어삼켜 버린 거죠. 이 비극이 안평대군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가슴 아프죠. 그의 꿈에 함께했던 수많은 학자들도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처형 직전의 학자 이연로가 남긴 이 말, 한 번 꿈을 본 사람은 돌아가기 어렵소. 이상적인 세계를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그 냉혹한 현실로만 돌아갈 수는 없다는 정말 처절한 외침 아닌가요? 결국 안평대군의 꿈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 그림 한 폭은 50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꿈 그 이상이라는 건 결국 혹독한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